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단지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 그곳에서 김수진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전신 거울 앞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새로 산 정장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밴 얼굴과 손은 숨길 수 없었다. 수진은 홀로 아들 이민재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거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느꼈다. 오늘 그녀는 민재의 예비 신부 박지은의 집안과 상견례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의 집안은 강남의 부유한 가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박태호는 대기업의 사장으로 서울의 경제계를 쥐락펴락하는 인물이었다. 어머니 정혜리는 명문대 교수 출신으로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반면 수진은 평생을 공장 노동자로, 때로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왔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고 민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오늘 만날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것 같았다. 이 옷, 괜찮을까? 수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장은 그녀가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겨우 장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단정하게 차려입어도 그녀의 손에 남은 굳은 살과 눈가의 주름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재가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엔지니어로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책임감 있는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올랐지만 오늘은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수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긴장돼서 그래. 그녀는 민재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말을 이었다. 지은이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시지, 그렇지? 그럼요, 어머니. 지은이 부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재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수진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재야, 혹시 오늘 우리 집안 형편이나 내가 하는 일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건지. 형편이요. 민재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지은이가 어머니를 뵙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너무 따뜻하고 강인한 분 같아서 꼭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래,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어머니. 민재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코트를 들어 올렸다. 자, 이제 갈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맸다. 민재의 낡은 세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점점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은 그녀에게 낯설고도 두려운 여정처럼 느껴졌다.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빌딩과 번쩍이는 간판들은 그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상기시켰다. 민재는 운전대를 잡은 채 가끔 어머니를 힐끗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저기예요. 차가 멈춘 곳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다. 외관부터 화려한 장식이 눈에 띄었고 입구에 선 직원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수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차에서 내렸다. 와, 정말 멋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민재가 웃으며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부축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다 잘 될 거예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수진을 압도했다. 그녀는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내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박지은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민재가 대답하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들은 복도를 따라 고급스러운 룸으로 안내되었다. 룸 안은 고요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로 가득했다. 수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섬세한 도자기 식기와 은은한 향초를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다. 그때 멀리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지은이었다. 그녀는 늘씬한 몸매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녀는 수진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다. 어머니,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수진은 지은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아니야, 민재가 태워줘서 편하게 왔어. 지은이도 오늘 정말 예쁘구나.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미 몇 번 만난 지은이었지만 볼 때마다 그녀의 따뜻함과 예의 바름에 마음이 끌렸다. 어머니, 많이 추우셨죠? 어서 안에 들어가세요. 지은이 수진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룸 안으로 안내했다. 룸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다. 박태호와 정혜린이었다. 태호는 키가 크고 당당한 자세를 가진 남성이었다. 회색 비디 감도는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넘겼으며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십이 담겨 있었다. 혜린은 중간 키의 날씬한 체형을 가진 우아한 여성으로 단발머리를 곱게 정리한 모습이 품격을 더했다. 어서 오세요. 태호가 먼저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예의가 담겨 있었다. 민재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수진도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따라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태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태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수진의 숨이 턱 막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오래 묻어둔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룸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혜린과 지은, 그리고 민재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시죠? 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태호와 수진은 서로를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재가 수진의 팔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젊은 시절의 태호가 떠올랐다. 그와 함께했던 날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를 떠나야 했던 그 끔찍한 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태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켰다. 여보, 왜 그러세요? 혜린이 태호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이 결혼 절대 안 돼.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룸 전체를 울렸다. 이런 사람과는 절대 사돈이 될 수 없어. 지은이 충격받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민재도 어머니를 부축하며 태호를 바라보았다.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태호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수진을 향해 물을 뿌렸다. 차가운 물이 수진의 얼굴과 정장에 흠뻑 적셨다. 으악, 수진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은 물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아버지, 지은이 소리쳤다. 그녀는 충격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민재도 급히 어머니를 부축하며 태호를 노려보았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보,
진정하세요. 혜린이 태호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태호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다. 이 더러운 곳에서 당장 나가. 그는 혜린과 지은을 향해 소리쳤고 지은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너도 빨리 나와. 지은은 수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룸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다. 남겨진 것은 물에 젖어 떨고 있는 수진과 어리둥절한 민재뿐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재가 수진을 안으며 위로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온몸은 젖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갑작스럽게 되살아난 과거였다. 태호와의 결혼, 그를 떠나야 했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민재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안으며 말했다. 어머니, 집으로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민재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고 수진은 물에 젖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차 안에는 축축한 습기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민재는 어머니를 힐끗 보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평생 강인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집에 도착한 수진은 힘없는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과 아는 사이세요?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민재는 어머니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수진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다. 태호는 나의 전남편이야. 그 순간 민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이 커졌고 숨이 멎는 듯했다. 뭐라고요? 전남편이라고요.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민재야. 내게 이런 일을 숨겨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제 친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 너와 태호 사이엔 아이가 없었어. 수진의 대답에 민재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럼 저와 지은이 결혼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민재야, 미안해. 내가 태호에게 큰 죄를 지었어. 아마 그쪽에서는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죄요?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 과거는 너무 아팠다.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건 너무 복잡한 일이야? 민재는 다시 일어나 거실을 맴돌았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저 지은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머니는 모르시죠. 지은이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수진은 아들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재야, 정말 미안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어머니를 한참 바라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수지는 거실에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태호와의 과거, 그리고 그로 인해 아들이 겪게 될 고통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김수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레스토랑에서 박태호가 뿌린 물에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다. 민재의 방에서 나는 소리는 없었다. 문이 닫힌 뒤로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태호의 분노한 눈빛, 그를 향한 자신의 죄책감, 그리고 민재와 지은의 미래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재는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전남편이 지은의 아버지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그녀도 분명 이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울 터였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 오빠, 무슨 일이야? 왜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신 거지? 지은아,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가슴이 답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아버님과 예전에 아는 사이셨대. 그는 차마 전남편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했다.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오빠, 나 지금 집 밖이야. 아버지가 나를 끌고 나왔지만 나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 지은아, 어디야? 나갈게. 민재는 급히 재킷을 챙기며 물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강남역 근처야. 오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수진이 소파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다. 민재야, 어디가? 지은이 만나러 가요.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팔을 잡았다. 민재야, 지금은 좀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도 안 해주시면서 뭘 진정하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수지는 아들의 눈빛에 할 말을 잃었다. 민재는 집을 나서며 차 키를 쥐었다. 강남역 근처로 차를 몰며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지은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그의 전부였다. 그녀와의 결혼을 꿈꾸며 매일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다.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 앞에서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아, 민재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달려갔다. 지은은 그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걸까? 내가 뭘 잘못했어? 민재는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다. 너 잘못 없어, 지은아. 우리 잘못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그들은 구석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아버님과 예전의 부부였대. 지은의 눈이 커졌다. 부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어머니가 뭔가 큰 죄를 지으셨다고만 하셨어. 그래서 아버님이 저희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지은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럼 우리 결혼 못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지은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린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카페 밖으로 나온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오빠, 우리 그냥 어디론가 떠나자. 민재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떠나자고? 어디로? 지은의 눈에는 단호한 빛이 떠올랐다. 어디든 좋아. 그냥 이 모든 걸 잊고 우리만의 세상에서 시작하고 싶어.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태호의 분노한 눈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은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알았어, 지은아. 가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다. 그들은 민재의 낡은 세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다. 한편 박태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그것도 자신의 딸과 결혼하려는 남자의 어머니로. 태호는 잔을 탁자에 콱 내려놓았다. 어떻게 감히,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혜린이 거실로 들어오며 그의 모습을 보았다. 여보, 왜 그러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태호는 고개를 돌리며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몰라.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혜리는 그의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여자라뇨? 민재 어머니 말하는 거예요? 태호는 대답 대신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혜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진정하고 얘기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혜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은이 방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재와 지은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로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민재는 운전대를 잡은 채 지은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은아, 괜찮아?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빠, 나 그냥... 아버지가 왜 저를 그렇게 끌고 나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어? 너 잘못 없어.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이라면 세상이 잘못된 거야. 지은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은아, 우리 어디든 가서 새로 시작하자. 어머니도 아버님도 없는 곳에서. 그 순간 갑작스럽게 앞에서 트럭이 나타났다. 민재는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다. 차가 트럭의 옆구리를 들이받으며 끔찍한 소리를 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차는 도로 옆으로 미끄러졌다. 민재와 지은은 의식을 잃었다. 같은 시각, 수진은 집에서 초조하게 민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감이 커졌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민재의 회사 동료에게 전화해 그의 행방을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 수진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왔다.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다. 민재와 지은은 각각 들것에 실려 들어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수진은 병원에 도착해 민재의 이름을 외치며 응급실로 달려갔다. 민재. 민재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간호사가 그녀를 막으며 말했다. 가족분이시죠? 지금 환자 상태를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재의 어린 시절이 스쳐갔다. 홀로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 그의 웃음소리, 그리고 오늘의 끔찍한 상견례.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 같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태호와 혜린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태호는 수진을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 그의 손이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여보, 그만해요. 혜린이 태호를 말리며 소리쳤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태호는 분노로 몸을 떨며 말했다. 내 딸이 죽으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말은 칼날처럼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다. 환자 가족분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수진과 태호, 혜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두 분 다 위중한 상태입니다. 특히 박지은 환자는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지금 수술 준비 중입니다. 의사의 말에 혜린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태호는 멍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켰다. 복도는 고요해졌다. 수지는 벽에 기대어 서서 기도했다. 민재와 지은이 살아나길,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끝나길.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태호의 분노와 자신의 죄책감이 여전히 얽혀 있었다. 그녀는 태호를 힐끗 보았다. 그는 복도 끝에서 홀로 서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태호 씨,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다. 입 닥쳐.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딸이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야.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민재와 지은의 수술은 몇 시간째 이어졌다. 병원 복도는 점점 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태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를 사랑했던 날들, 그리고 그를 떠나야 했던 그 끔찍한 선택.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모두 내 잘못이야. 병원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다. 응급실 문 위에 붉은 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김수진, 박태호, 그리고 정혜린이 각기 다른 감정에 휩싸인 채 서 있었다. 수지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민재와 지은의 수술이 시작된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의사로부터 새로운 소식은 없었다. 태호는 복도 끝에서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고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다. 혜리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혜리는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렸다. 여보, 진정하세요. 지금은 아이들 걱정부터 해야 할 때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태호는 고개를 돌리며 날카롭게 말했다. 진정하라고? 내 딸이 저렇게 된 게 저 여자 때문이야. 그의 손가락은 수진을 가리켰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여보, 제발. 혜리는 태호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다. 지은이와 민재가 깨어나길 기다려야 해요. 지금 싸운다고 뭐가 해결되겠어요. 그녀는 수진을 힐끗 보았다. 수진의 초췌한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 씨, 괜찮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조심스러웠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혜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고통이 가득했다. 혜린 씨, 정말 미안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말끝에 눈물이 묻어났다. 혜린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금은 서로 탓할 때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무사히 깨어나길 빌어야죠. 하지만 태호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그 여자 말 안 믿어. 저 여자는 내 인생을 망쳤어. 혜리는 태호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혜리나,
너는 모를 거야. 저 여자가 저를 배신했어. 돈 때문에 나를 버리고 떠난 여자야. 수진의 몸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태호는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내가 갑자기 사라진 그날 밤,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해리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녀는 수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수진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알아야겠어요. 수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뛰고 있었다. 민재와 지은이 수술실에 있는 지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태호 씨, 제가 당신을 떠난 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녀의 말에 태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나를 살리기 위해?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사업이 망해서 엄청난 빚에 쫓기고 있었죠. 채권자들이 매일 우리 집 문을 두드렸고 당신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저는 당신이 그 빚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권영태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당신의 경쟁자였던 그 사람. 당신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건. 무슨 조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다. 그가 저에게 당신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와 결혼하라고 했죠.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가 당신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당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저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그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제 삶은 지옥이었어요. 태호는 멍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게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태호 씨, 저는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을 구하려고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다. 해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다. 수진 씨,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태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벽에 기대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수진이 떠난 그날 밤, 그는 그녀가 돈을 받고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그를 수십 년 동안 괴롭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태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고통에 가까웠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알면 저를 막으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권영태는 당신을 절대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태호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다. 태호 씨, 저는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울었어요. 태호는 고개를 돌리며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다. 분노, 죄책감, 그리고 오래된 사랑의 잔재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해리는 태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알았잖아요. 수진 씨가 그런 선택을 한 건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다. 그때 태호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민재는 최진우의 아들이야.
그의 말에 수진과 혜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최진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진우는 내 친구였어. 팔공산에서 등산하다가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나를 구하려다 죽었지? 민재는 진우가 죽기 전에 내게 맡긴 아들이야.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민재를 입양했을 때 그의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단지 고아원에서 만난 그 작은 아이가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그럼 민재가 당신 친구의 아들이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진우에게 빚을 졌어. 그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민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내가 데려간 뒤였어. 수진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음을 삼켰다. 그녀는 민재가 태호와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혜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민재와 지은의 결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네요. 이건 운명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어쩌면 진우 씨가 우리를 이어준 걸지도 몰라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수진의 희생, 진우의 죽음, 그리고 민재와 지은의 사랑.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정말 그랬다면 내가 너를 너무 오해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태호 씨, 저는 당신이 저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민재와 지은이는 그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부탁이에요. 그 아이들 결혼을 막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다. 환자 가족분들, 그의 목소리에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의사의 얼굴은 무겁지만 차분했다. 이민재 환자는 안정 상태입니다.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박지은 환자는 아직 뇌출혈로 인해 위중한 상태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합니다. 혜리는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다 주저앉았다. 태호는 그녀를 부축하며 의사를 바라보았다. 제 딸은 살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다. 수진은 벽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다. 민재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지은의 상태는 그녀의 가슴을 다시 짓눌렀다. 태호는 혜린을 안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수진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고통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혜린은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 민재가 괜찮다니 다행이에요. 지은이도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수진을 꼭 안으며 말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혜린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두 여인은 서로를 아는 채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태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수진의 희생과 진우의 죽음이 그의 머릿속에서 얽혔다. 그는 민재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민재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안정적이었다. 태호는 문틀에 기대어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호야,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복도로 돌아온 태호는 수진과 혜린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 씨.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수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호 씨,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내가 몰랐어. 내가 너를 너무 오해했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태호 씨, 저도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상처,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해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의 말에 수진과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희망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병원의 복도는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응급실의 붉은 등이 꺼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박지은의 상태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김수진은 복도 벤치에 앉아 손을 꼭 쥔 채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마음은 민재와 지은의 안전을 빌며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박태호는 민재의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복도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고통과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혜리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혜리는 태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라도 얘기해야죠. 수진 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민재와 진우 씨에 대해 다 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태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진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다. 태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녀를 수십 년 동안 오해하며 미워해왔다. 수진 씨,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병원 카페로 가자. 거기서 얘기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지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혜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우리 셋이 같이 얘기해요. 병원 1층에 위치한 카페는 조용했다. 늦은 밤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테이블 몇 개만이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태호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수지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혜린이 먼저 침묵을 깼다. 태호 씨, 먼저 말해보세요. 수진 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알아야겠어요. 태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다. 수진이와 나는 젊었을 때 결혼했었어. 그때 나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빚이 많았지? 수진이는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줬어.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어. 아무 말도 없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편지엔 내가 더 이상 그녀의 짐이 되지 말라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찾겠다고 쓰여 있었어. 나는 그녀가 돈 때문에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때부터 그녀를 미워했지?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태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매일 너를 저주했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혜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이제 당신 차례예요. 태호 씨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이제 말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단호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태호 씨,
당신 말대로 그때 우리는 빚에 쫓기고 있었어요. 당신은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절망했고 나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그러던 어느 날 권영태가 찾아왔어요. 당신의 경쟁자였던 그 사람. 당신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내가 당신을 떠나고 그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태호의 눈이 커졌다. 권영태. 그자가 왜 그런 조건을? 그의 목소리는 혼란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당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당신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당신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협박했어요. 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그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나를 괴롭혔어요. 폭력을 휘두르고 나를 감금했죠. 나는 결국 도망쳤고 그때 민재를 만났어요. 그 아이가 내 삶의 이유가 됐어요. 태호는 멍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커피잔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그럼 내가 그런 희생을 했다는 거야? 나를 위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태호 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내 삶은 지옥이었어요. 혜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 그런 고통을 혼자 감당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혜린 씨, 미안해요. 당신과 태호 씨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진의 말이 맴돌았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그런 희생을 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수진을 미워하며 보낸 세월을 떠올렸다. 그 모든 시간이 잘못된 오해로 가득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혜리는 태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보, 이제 알았잖아요. 수진 씨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이제라도 서로를 용서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태호는 고개를 돌리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 내가 너를 너무 오해했어? 미안해. 수진은 놀란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사과는 그녀가 꿈에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태호 씨. 저야말로 미안해요. 당신에게 그런 상처를 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태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너도 너무 아팠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들의 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혜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때 태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재에 대해 하나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수진과 혜리는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최진우의 아들이야. 진우는 내 친구였어. 팔공산에서 등산하다가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나를 구하려다 죽었지? 민재는 진우가 죽기 전에 내게 맡긴 아들이야. 수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재가 당신 친구의 아들이었다고요. 그녀는 민재를 입양했을 때 그의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단지 고아원에서 만난 그 작은 아이가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진우에게 빚을 졌어. 그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민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내가 데려간 뒤였어. 혜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럼 민재와 지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운명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우 씨가 우리를 이렇게 이어준 걸지도 몰라요. 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민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진우에게 미안해. 수지는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태호 씨, 민재는 좋은 아이예요. 그 아이는 당신 친구의 아들로서, 그리고 제 아들로서 잘 자랐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그 아이를 지켜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민재와 지은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혜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민재와 지은이를 위해, 그리고 진우 씨를 위해 그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수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카페의 조명 아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 희망의 빛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태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 씨, 민재와 지은이 결혼. 내가 막지 않을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다. 혜리는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다. 지은이가 깨어나면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병원 복도로 돌아온 세 사람은 민재의 병실로 향했다. 민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태호는 민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호야. 내 아들을 내가 지킬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수지는 민재의 곁에 앉아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태호의 사과와 혜린의 따뜻함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지은이 무사히 깨어나길, 그리고 이 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길. 혜리는 병실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남편의 과거, 수진의 희생, 그리고 민재와 지은의 사랑. 모든 것이 그녀의 삶과 얽히고 설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결심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감내할 것이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오해만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용서와 희망,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가족의 이야기가 싹트고 있었다. 병원의 복도는 새벽녘의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며 차가운 복도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김수진은 민재의 병실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재는 안정된 상태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규칙적이었다. 수지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도했다. 지은의 상태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그 불안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박태호와 정혜리는 지은의 중환자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태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수진과의 대화 이후로 분노가 많이 가라앉았지만 딸의 생사가 걸린 지금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혜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지은이는 강한 아이예요. 분명 깨어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혜린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는 수진이 앉아있는 민재의 병실을 힐끗 보았다. 그녀의 초췌한 모습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수진의 희생과 최진우의 죽음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린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수진이를 그렇게 오해하고
민재를 그렇게 대했어. 혜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잖아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아이들을 지켜줘요. 그녀는 태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덧붙였다. 그리고 민재와 지은이, 그 아이들은 서로를 정말 사랑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지켜줘야 해요.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박지은 환자의 가족분들, 태호와 혜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네, 저희입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은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뇌출혈은 성공적으로 처치했고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혜리는 눈물을 흘리며 의사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호는 안도감에 몸을 떨며 혜린을 꼭 안았다. 지은이가 살았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가족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태호와 혜리는 서로를 아는 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민재의 병실로 달려가 수진에게 소식을 전했다. 수진 씨, 혜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지은이가 괜찮대요. 깨어날 거예요. 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혜린을 끌어안았다. 정말이에요. 지은이가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안도감으로 떨렸다. 태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 씨, 혜린 씨.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세 사람은 병실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이제 분노나 오해뿐만 아니라 희망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는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수지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민재야, 괜찮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지은이 어때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이도 곧 깨어날 거야. 의사 선생님이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했어. 민재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그날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아버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민재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았다. 민재야, 태호 씨는 나의 전남편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전남편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어갔다. 오래전 내가 태호 씨를 떠난 건 그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는 큰 빚에 쫓기고 있었고 나는 그를 구하기 위해 끔찍한 선택을 했지. 그녀는 민재에게 권영태와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민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럼 어머니가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고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넌 내 전부야. 민재야. 민재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제 전부예요.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숨기지 마세요.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태호와 혜린이 들어왔다. 태호는 민재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민재야, 깨어났구나.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민재는 태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그날 일, 죄송했습니다. 태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와 너희 어머니에게 너무 심하게 굴었어. 혜리는 민재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지은이가 곧 깨어날 거야. 그리고 우리 다시 상견례를 할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엔 제대로. 따뜻하게. 민재는 눈물을 글썽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칠 후 지은도 의식을 회복했다. 그녀는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민재는 휠체어를 타고 지은의 병실로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은아, 괜찮아.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무서웠어. 근데 오빠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 민재는 지은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지은아, 우리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며 말했다. 지은아, 나와 결혼해줘.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나도 오빠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녀는 민재의 품에 안겼다.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 태호, 혜린은 눈물을 글썽며 미소를 지었다. 태호는 혜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 아이들 정말 사랑하네. 며칠 후 두 가족은 병원 근처의 작은 한정식집에서 다시 상견례를 했다. 이번에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장소였다. 테이블 위에는 간소한 한식이 놓여 있었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태호가 먼저 잔을 들며 말했다. 수진 씨, 민재, 그리고 지은이. 지난번에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번엔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자. 수진은 눈물을 글썽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 씨, 감사해요. 우리 민재와 지은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혜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제 한 가족이에요. 서로 아껴주고 지켜주자고요. 민재와 지은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 씨, 강남에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가 있어? 거기서 같이 살아도 괜찮겠어. 그의 제안에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태호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와 지은이가 결혼하면 우리도 한 가족이잖아. 서로 가까이 살면서 아이들을 함께 지켜보자고.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혜리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 씨, 우리 이제 자매 같아요. 함께 잘 지낼 거예요. 네 사람은 잔을 들어 건배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식당을 따뜻하게 채웠다. 민재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다. 민재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지은아, 우리 이제부터 절대 헤어지지 않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오빠, 나도 약속할게. 상견례는 웃음과 눈물로 마무리되었다. 두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병원에서 시작된 비극은 이제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태호는 민재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진우야, 내 아들을 내가 지킬게. 그의 가슴에는 최진우에 대한 빚과 민재에 대한 책임감이 깊게 새겨졌다.
수지는 민재와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오랜 세월 쌓인 죄책감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와 혜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혜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민재와 지은이 병원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사진 우리 집에 걸어둬야겠어요. 우리 가족의 시작을 기억하기 위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식당을 나서며 네 사람은 병원으로 돌아갔다. 민재와 지은은 곧 퇴원할 예정이었고 두 가족은 그들의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다. 태호는 수진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앞으로는 혼자 아프지 마. 우리가 함께야. 수진은 눈물을 글썽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태호 씨. 복도로 돌아온 그들은 민재와 지은의 병실을 번갈아 방문했다. 두 젊은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아픔을 이겨낸 증거였다. 수진, 태호, 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낼 것이다. 서울의 가을은 선선하고 맑았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거리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몇 달이 지난 후 이민재와 박지은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한 소박한 자리였다. 강남의 작은 예식장에서 열린 결혼식은 두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다. 김수진은 예식장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지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새로 맞춘 한복은 그녀의 초라했던 과거와는 달리 단정하고 품격 있었다. 그녀는 민재와 지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박태호와 정혜린도 그녀 곁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다. 태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혜리는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미소를 지었다. 두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은 그들이 함께 이겨낸 고난의 결실이었다. 예식장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하객들은 민재와 지은의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민재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무대 위에 섰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감동이 가득했다. 지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입장했다.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손에 든 꽃다발은 그녀의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은 모든 고난을 이겨낸 사랑의 증거였다. 수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재가 어린 시절 낡은 아파트에서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단 하루라도 배고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혜린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수진 씨, 우리 아이들 정말 예쁘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혜린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태호는 무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가슴에는 최진우에 대한 빚과 민재에 대한 책임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민재가 진우의 아들임을 알게 된 후로 그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는 혜린에게 조용히 말했다. 혜린아, 진우가 이 모습을 보면 기뻐할 거야. 혜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보. 진우 씨도 우리를 보고 미소 지을 거예요.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재와 지은은 서로에게 서약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내게는 기적이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함께라면 다 이겨낼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빠, 나도 약속할게.
평생 오빠 곁에 있을게. 이 하객들은 박수로 그들의 사랑을 축하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가족은 예식장 근처의 한정식집에서 피로연을 열었다. 테이블에는 정성껏 준비된 한식이 놓여 있었고 분위기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다. 태호는 잔을 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민재와 지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수진 씨, 그리고 민재, 지은이.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 씨, 혜린 씨. 감사해요. 우리 민재와 지은이를 이렇게 받아줘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린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 씨, 이제 우리 자매예요. 앞으로 같이 웃고 울어요. 민재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다. 며칠 후 두 가족은 대구 근처의 팔공산으로 향했다. 그곳은 최진우가 태호를 구하며 생명을 잃은 장소였다. 태호는 진우의 묘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에는 진우가 생전에 좋아했던 소주 한 병과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수진, 민재, 지은, 그리고 혜린도 그의 곁에 서서 묵묵히 기도했다. 태호는 무덤 앞에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진우야, 내 아들 민재가 잘 자랐어.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과 결혼했어. 내게 진 빚 꼭 갚을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재는 무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를 이렇게 키워준 어머니와 저를 지켜준 태호 아저씨, 혜린 아줌마, 그리고 지은이 모두에게 감사해요. 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수진은 민재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진우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희생이 민재를 자신에게 데려왔음을 알았다. 그녀는 무덤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진우 씨, 민재를 제게 맡겨줘서 고마워요. 제가 대신 잘 키웠어요. 지은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님, 우리 행복할게요. 약속해요. 혜리는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진우 씨,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당신이 우리를 이어줬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태호의 손을 잡았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진우가 우리를 이렇게 묶어줬어. 팔공산의 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을 감쌌다. 그들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각자의 마음에는 진우에 대한 감사와 서로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깃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몇 달 후 강남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서 두 가족은 다시 모였다. 태호의 제안대로 수진은 민재와 지은의 집 근처로 이사왔다. 그녀의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혜린과 태호는 자주 그녀를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민재와 지은의 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지은은 민재의 품에 안긴 채 갓 태어난 아들 재호를 안고 있었다. 재호는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잠을 자고 있었다. 수지는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했다. 재호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녀는 재호의 볼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태호는 재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우야, 내 손자가 태어났어. 정말 예쁘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혜리는 웃으며 말했다. 재호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줬어요.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기적이야. 민재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재, 지은, 태호, 혜린, 그리고 재호가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녀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 아픔은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이제 그녀는 평온을 찾았다. 태호는 수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수진 씨, 앞으로도 우리 함께하자. 재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태호 씨,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혜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다. 자, 우리 재호 첫 돌 준비해야죠. 이번엔 크게 해야겠어요.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재와 지은은 재호를 안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고난을 이겨냈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그리고 이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진우를 떠올렸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우야, 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이제 걱정 마. 내 아들과 손자. 내가 끝까지 지킬게. 그의 가슴에는 진우에 대한 빚이,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깊게 새겨졌다. 집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두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집 안을 넘어 거리로 퍼져나갔다. 이곳, 이 순간,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치유로 가득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